안녕하십니까. 앙트너스의 수대범입니다. 어, 2021년 소해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도 나이가, 오늘 올해 사땡이네요. 이제 44인데, 44이시네요. 어느새 벌써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조금씩 먹으니까 이게 건강하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러고 끝났는데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자꾸 저도 모르게 붙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21년이 소해더라고요. 소 그림 찾다가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려서 올리신 건데 되게 좋은 느낌의 소가 있어서 뒤에 2020이라고 되게 숫자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갖고 왔습니다. 어, 저희 지난주에 저희 이제 공유경제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지나치게 어렵게 들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끝도 제대로 안 나고 이제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하여간 저번 주에 조금 그랬어요. 네. 잠시만요. 이게 왜 일로 공개로 되어 있지? 공개로 바꾸고. 네. 제가 뭐 이게 이상하게 조금 조절을 하다가 이거 시작할 때 저기 하다가 일부 공개로 해놨네요. 모두 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하여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앙트노스레의 저희 흑역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번 주 내용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좀 진지하게 가려다가 너무 어렵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 이제 새로운 2021년부터는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한 10분 정도로 잘 조절해서 이게 할수록 자꾸 길어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말이 많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조금 시간도 잘 조절하고 내용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구독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짧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독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그 단어. 예, 일정 금액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익숙하시죠? 이 정의. 우리가 아는 그겁니다. 옛날에 신문 구독하고 잡지 구독하던 그거예요. 근데 그 구독의 형태가, 그 구독의 경계가 이제 확대되다 못해서 이제 아예 사실상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별걸 다 구독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독의 시대 뭐 하다가 이제 아예 구독 경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지난주에 저희 홍모 선생님께서 오늘은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분이 좀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엊그저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2021년 신년사에서 주화두가 구독 경제였어요. 네네. 네. 기침 걱정까지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 홍보 선생님 트렌드를 읽는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계시는데, 네. 어쨌든,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이번에 신년사의 주제가 구독경제였고, 이분이 저에게 네, 작년에 기업가 정신 유공 표창을 주셨는데 택배로 보내주신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장관 표창을 택배로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뭐, 예,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되게 좋은 건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독 경제가 그만큼 흥하고 있고 요즘에 트렌드이면서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네 축하하시는 분들 감사해요. 뭐 보여드릴까요? 내가 왜 이게 되게 어딨지? 여기 있다. 제가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택배로 이걸 택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한두 저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상은 또 그냥 상도 아니고 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무도 알아주질 않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받고 또 제가 올해부터 할 일 관련해서 또 그렇게 좀 받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가 저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또 안 좋은 거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올해 이제 그런 구독 경제에 대해서 신년사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구독 경제가 그만큼 흥하고 트렌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를 뭐 혼란한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빠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부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런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건 좋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적용하는 건 좋은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안 사용해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사용할수록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단점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보완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구멍이 생기면 뭐 최근에 우리 그 공유 킥보드 관련된 이야기도, 킥보드 관련된 전동 킥보드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건 있어요. 하여튼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하고요. 근데 그런 바람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요. 지지난주에 슬쩍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약간 가랑비 옷 젖듯 저도 쏠쏠히 제 통장 잔고를 비워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기 오른쪽 제 머리 위에 있는 요 친구는 고스미는 무료예요. 저한테서 돈을 버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레터를 제가 한 17가지 정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유료도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트렌드 파악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 매일 아침에 이제 시간 날 때, 또는 이제 뭐 시간 날 때나 쭉 둘러보면서 새로운 소식도 접하고, 좀 애매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둘리 배 만지면서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모르는 거 공부하고 또 스크랩하고. 하여간 저도 2, 3년 전부터 나름 구독의 세계에 같이 속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구독 경제의 수혜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렵게 한없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오늘 좀 가볍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구독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어떤 방금의 그런 디지털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음료라든가 이런 음식, 그 다음에 주거 공간까지 별의별 것까지 다 섭렵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고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구독 형태를 정기 배송형, 네. 맞아요. 이게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정기 배송형, 렌탈형, 이용 횟수형, 또 무제한 하여튼 이용 횟수형, 그다음에 기타 뭐 다르게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용 횟수형 같은 건 뭐 넷플릭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씩 보면 정기 배송형 같은 경우는 요거 혹시 요 마크 아세요? 요 마크 아시는 분들 있나요? 머리표와 옛날 아이템플, 예, 우리 되게 익숙한 거죠. 네, 저랑 나이 아마 비슷한 분들은 아실 건데, 학습지잖아요. 요즘 구몬 같은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신문이나 우유, 학습지 이런 거 저희 어릴 때 많이 구독을 했었죠.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그러니까 매일 또는 매주, 뭐 월요일 또 매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네, 배송해 주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리지 않던 학습지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배송형 이런 게 구독이죠. 말 그대로 구독. 요즘에는 이렇게 면도기도 구독을 해준다고 그래요. 정기 배송을 해준다고 해요. 네, 저는 털이 없어서 네, 지금 채팅에다가 네, 제가 연배를 아는데 네, 자꾸 어리시다고 그러셔갖고 어리신 건 맞죠. 좀 적게 사시니까 어리신 건 맞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면도기도 정기 배송을 해주는데 저는 저런 걸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털이 안 나거든요. 거의 안 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수염 한번 길러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로망이에요. 이제 그런 로망을 좀 갖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게 정기 배송용으로 이제 구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렌탈도 익숙하시죠? 네,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독이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이제 구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수기, 그 다음에 비싼 가전들이 워낙 많으니까 렌탈들을 많이 하죠. 뭐, 안마의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안마의자는 사실 그러니까 구독을 적용하면서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봐야죠. 그전에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잘 안 사다가
이거를 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독을 하는 게, 구독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되게 잘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용 횟수를 구독하는 것들, 넷플릭스처럼 한 달에 얼마 내면 무제한, 또는 뭐 한 달에 얼마 내면 뭐 광고를 없애주고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요 밑에 요건 밀리의 서재라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도서 구독이에요. 그러니까 도서도 구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뭐 런드리고라고 뭐 세탁 서비스에도 구독이 적용이 되고, 뭐 자동차도 구독하고, 타이어도 구독하고, 타이어도 소모품인데도 구독이 돼요. 그런 서비스를 또 해요. 그다음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아빠도 한동안 구독을 했었어요. 매일 저녁에 몇 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아, 좀 이제 퇴근이 늦어갖고, 네, 하여튼 그렇게 저도 구독을 당하고, 그런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에 유휴라고 해서 주거 공간을 구독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구독이 경계 없이 이렇게 흥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 대충 봐도 편하죠. 일단 편해요.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싸고 좋은 데 찾아서 이동하고 구매하고 집에 갖고 와서 손질하고 요리하고 또 남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비용들, 그 다음에 이런 노동성의 어떤 비용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밀키트 형태로 배송되고, 그 다음에 구독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들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 이런 어떤 그런 시간적인 비용들, 우리 귀찮음을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업 입장에서 볼 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공유 경제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만, 구독 경제는 기존 산업 플레이어의 반발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팔던 거를 말 그대로 판매 방식만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그런 산업 플레이어도 그렇고,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반발이 거의 없죠. 모두가 편해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검색하거나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걸로 좀 이야기를 마저 이어볼게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여기 있는 거. 코로나가 참 큰 역할을 했어요, 구독 경제에. 네. 그럼 막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안 좋은 부분들도 좀 있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따 조금 뒤에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사회적 거리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덕분에 구독 경제는 조금 많이 커진 게 있어요. 더 커진 게, 어디 나가서 쇼핑을 못 하니까 이제 구독하고 배송 받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구독 서비스가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어요. 수치적으로도 그거는 뭐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이런 시대의 돌파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 뭐 요즘 젊은이들은 MZ라고 읽죠. 요새 밀레니얼의 M이랑 Z세대의 Z예요. 그래서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MZ세대라고 하죠.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 남들과 다른 소비죠. 남들과 다른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사고자 하는, 뭐 이제 요즘에 한정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매번 구독 같은 경우는 매번 새로운 것을 집으로 배송해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소비 패턴에 맞아요.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거 구독까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MZ 세대의 어떤 패턴, 소비 패턴하고 이런 게 섞이면서 재택의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어드레스라는 주거 구독 상품이 있어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풍경 좋고 한적한 그런 주거 환경, 그런 데에서 옮겨 다니면서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하는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젊은 사람 중에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우리도 있어요. 유휴라고 해서. 뭐 지금 아직은 뭐 아마 거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은 네, 두 개 정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서비스들, 그러니까 MZ세대 덕분에 또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MZ세대가 이제 구독 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욜로라는 개념도 소유와 소비의 패턴을 어떻게 완전히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독의 형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송입니다. 배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단 가장 큰 문제 있죠.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쓰레기 엄청나죠. 그러니까 구독을 위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밀키트 같은 경우 더 심하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크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활용품이 이렇게 자주 비우는 거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따로따로 다 이거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고 구독을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도 봐도 배송 산업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운송이나 배송을 조금 더 분리해서 배송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언제라는 것 시간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배송하고는 때려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이쪽에 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큐레이션.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독이 호불호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구독 상품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서비스 자체도 그렇고 구독 상품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되게 많은 게 이게 개인화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좋았어 라고 했는데 옆에서는 또 나는 되게 별론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비교죠. 극단적으로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족시키려면 다는 좀 그렇겠다. 최대한 만족을 시키려면 보다 이제 개인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하려면 큐레이션이 확실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이제 뭐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아주 이제 딱 필요한 거를 아카이브에 소팅해서 큐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독이라는 개념이 아무데나 다 적용시킬 수 있지만 그게 또 성공을 하려면 큐레이션을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배운 걸 써먹어야죠. 기업 생존 부등식이라는 걸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0분이지? 이상하네. 기업이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제품이나 서비스, 저는 제품이라 썼습니다만 제품의 가격은 그걸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보다 높아야 손실이 나지 않죠. 이 두 가지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죠.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제품의 가치보다 낮아야지 고객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의 가치가 한 1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가격이 200원이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이게 부등식이 적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조정하냐면 제품의 가격을 많이 조정을 합니다. 가격을 많이 조정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막 올리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면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가지고 조정을 많이 했는데 구독은 그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렴하게 월 얼마 또는 연 얼마 이게 핵심인데 그걸 손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가격을. 그러니까 뭐 일부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약간의 폭으로 조정은 가능하지만 제품의 가격을 가지고 핸들링 한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는 배달 업체를 이제 외주를 주거나 코워킹을 해서 원가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방금 아까 전 페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레이션 등으로 또 MZ세대 잘 분석해서 빅데이터나 AI도 활용하고 해서 큐레이션을 확실하게 잘해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요 오늘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원가를 낮출 것인가, 가격 가지고 핸들링을 못하니까 원가를 어떻게 낮추고 할 것인가, 또는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떻게 원가를 낮추고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처럼 가격 가지고 고민할 때가 이제 특히 구독 경기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유행이니까 더 신경 써서 해봐야겠죠.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가볍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채팅을 항상 할 때 이제 채팅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요즘에 좀 안 보이셔갖고 조금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항상 와주시는 이윤 선생님하고 김수인 선생님하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다음 주나쯤에 해서 제 신변의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 방송의 방법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스트리밍이 좋을지 아니면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녹화 형태로 할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해서 결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조금 더 참고 잘 버텨갖고 저희 얼른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하여튼 그러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들 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새해 복 다들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